자,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갈래복합 제3강, 그죠? 교재 페이지를 본다면 243페이지, 그죠? 작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벌써, 수능 특강의 거의 문학 파트의 마지막 파트 아니겠나, 그죠? 그래서 이제 남은 게 아니다. 갈래복합 3강이니까 좀 남았네, 그죠? 그래서 좀 열심히, 그죠?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곧 있으면은 여러분들 6월 모의평가, 그죠? 또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봅시다. 1번에서 6번 다음 걸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라고 했는데, 재밌는 것은 지금 요 관례복합은 보니까는요, 지문이 하나, 그 다음에 둘, 그죠? 그 다음에 세 개까지 나왔더라,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방법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나 지문은 단독으로도 된다고요.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보자.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 가지문인데, 보니까, 아이고야, 작가가 누구라고 돼 있어요? 이매창이라고 돼 있네. 그죠? 그럼 이제 이매창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조선시대 때에 황진이와 더불어서 양대 어떤 기생에 포함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죠? 그래서, 이매창의 시 가운데서도 이거 말고도 굉장히 또 중요한 작품들이 몇 작품 있긴 한데, 일단은 이 작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근데 한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시가 나오게 되면 특별히 여러분들 신경 쓸 거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어. 왜? 현대어로 잘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고전시가가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해석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시가 나와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고전시가 공부했는 친구하고 공부하지 않은 친구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 변별력을 키우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수능 모의고사에서 한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더라라는 거야. 그죠? 근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한시가 나오게 되면은 공부를 좀 많이 한 친구들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근데 공부를 조금 적게 한 친구들은 한시 나와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건 거두절미하고 한시가 나오게 되면은 옆에 우리말로 번역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봐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작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그 정도만 보도록 하고요. 작품 제목 보니까, 아이고야, 세장 속의 학이라고 이야기했다. 그죠? 그럼 보통 우리는 세장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세라고 하는 조류를 만다고요. 가둬놓는 공간 아니겠나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세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울타리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또 억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상징 아니겠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사자성어 보시면 알겠지만은 군계일학이라는 말이 존재하죠. 그죠? 닭무리 속에서, 그죠? 바로 한 마리의 어떤 학이 존재한다. 그거는 여러 존재들 가운데에서 굉장히 뛰어난 한 명의 어떤 사람을 가리킬 때 우리가 군계일학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사회생활하거나 대학에 가게 되면은 전부 다 군계일학 학 정도 안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죠? 자, 그런 어떤 의미로서 본다 그러면은 조금 이 작품을 해석하기가 좀 더 쉽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죠? 자, 세 장에 한번 같이 자. 그죠? 자, 물어볼게요. 누가요? 봤더니만은 학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돌아갈 길 아득하고. 그럼 이때 돌아갈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학이라고 하는 존재가 본래에 있는 돌아가야 될 어떤 공간. 그 공간이라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어떤 공간이 되겠어요? 바로 자연적 공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득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 아예 갈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거죠. 됐니? 그러니까 결국 이때 세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여기 나와 있는 학이라고 하는 존재를 뭐 한다고요? 억압하고 가둬놓는, 됐니? 그런 어떤 공간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구속의, 그죠? 공간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됐니? 자, 그러면서 이제 곤륜산은 어디인가? 바람이 높아라. 라고 했었는데, 어이구야, 그래. 요 곤륜산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돌아갈 공간. 이렇게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곤륜산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나와 있지만, 그죠? 신선이 살고 있다고 알려진 장소가 된다. 그죠? 근데 우리 고전시가에서는 곤륜산이라는 공간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옥. 됐습니까? 옥으로 굉장히 유명한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 공간이 굉장히 아름답고, 그곳에서 나는 옥이
바로 최고의 어떤 품질을 가지고 있는 옥이다. 뭐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곤륜산 옥, 곤륜옥이라는 말도 또 존재한다라는 거. 뭐 참고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세 장에 한번 갇히자, 그죠? 곤륜산으로 돌아갈 길 만다고 아득하고,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바람이 어떤다고요? 높아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죠? 예. 바람이 어떤다고요?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죠? 예. 그 바람이 너무 높아서 뭐 할 수 없어. 타고 갈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은 제1, 2, 9에서는 결국은 일단은 학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그죠? 예. 일단은 우리가 그걸 볼게요. 그러면 학이라는 존재가 곤륜산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구속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억압적인, 예. 그런 모습을 제시한 것이더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청전해라고 이야기했다. 그죠? 예. 청전해 만다고 날 저물어서 창공, 창공이라는 건 푸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푸른 하늘은 만다고요? 끊어지고, 그죠? 예. 그러면 이때 청전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봐줘야 되겠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학이 어떤다고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공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공간적 배경으로 지금 봐주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어디 존재한다? 청전에 다시 한다면 푸른 밭에, 그죠? 예. 존재하는데 문제는 이제 날이 저물었어. 그러다 보니까 창공은 끊어졌어. 저 푸른 하늘은 끊어져 버렸더라. 그럼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야? 날아갈 수 없다라는 거야? 날아갈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구령 탈도는 깡 쳐놓고요. 달 밝은데, 그죠? 예. 꿈길만 어떤다고요? 고달프구나. 자, 이때 구령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예. 바로 현재 이 학이 어떤다고요? 그렇지. 바로 존재하는 듯니 예, 현재 처해 있는 어떤 공간이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꿈길만 고달프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결국 고달프다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죠? 예,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어떤 의미가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이제 여기 다시 두 구를 통해 가지고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결국은 돌아갈 수 있어 없어? 에이, 돌아갈 수 없어요라고 하는.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자신의 현재 처지에서, 그죠? 예. 곤륜산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처지에서 오는 일종의 어떤다고요? 안타까움이라든가 아니면은 서글픔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다고요? 제시해놨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됐니? 예. 자,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여인 그림자, 그죠? 예, 짝도 없이, 그죠? 어떻게 돼 있어요? 홀로 서 있는데. 그럼 홀로 서 있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뭘 제시하고 있어? 아하, 외로움이라든가, 그죠? 예, 그런 것들. 예. 그러면서 저녁 까마귀 때는 어떤다고 스스로 신나서 온 숲이 어떤다고 떠들썩대더라.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까마귀 떼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라는 거야? 그래, 스스로 신나. 그래서 온 숲이 어떤다고 떠들썩하게 그렇게 다녀. 자, 그럼 이제 뭐와 대비되는 것이지? 아하, 앞에 나와 있는 학이라고 하는 것과는 어떤다고요? 대조되는 모습이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왜? 그들은 그래도 어디서 자라는데요? 아, 숲에서 탄다고요? 지내더라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학이라는 존재는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세상에 갇혀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해되겠니? 그죠? 예. 그래서 학의 모습과는 어떤다고요? 대조적인 존재가 까마귀더라.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요. 계속 그러면서 이제 깃털이 긴 날개는 이라고 했다. 그럼 여기서 깃털이 긴 날개를 가지고 있는 존재 한번 이야기해봐. 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학이라는 존재밖에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학은 듣니? 예. 뭐 한다고요? 병이 깊어서 죽음을 재촉하니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어떤다고요? 그래 처해 있는 그죠? 예. 그런 모습을 어디에 그래 병이 깊어서 죽음을 재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니? 그죠? 예. 그러면서 아이고야 슬픈 울음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나타나 있어요? 정서의 직접적인 토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슬픈 울음 해마다, 그죠? 예, 옛 언덕을 만다고요? 그리워하더라. 그럼 이때 옛 언덕이라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 라고 한다면은, 저 앞에 나와 있는 곤륜산 정도로 봐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죠? 예. 그러면은 이 시는, 그죠? 예, 어떤 시예요? 했더니만은, 결국은 세상 속에 갇혀있는 학이라는 존재가, 그죠? 예, 곤륜산이라는 자신의 옛 언덕을 어떤다고요? 그리워하지만, 그죠? 예,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 갈 수 없는 자신의 어떤 슬픈 처지를 제시한 것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죠?
에이, 그럼 선생님 이거 생캐시예요? 에이, 우리가 그런 거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예, 다시 한번 보세요. 작품 속에, 그죠? 예, 사람은 안 나오고 사물이나, 그 다음에 어떤 동물, 식물들이 나와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해준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거의 99% 뭐라고 그랬어? 비유적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예, 결국 뭘로 봐줘야 되겠니? 아하, 이 매창이라고 하는, 그죠? 예, 본인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어디에다가 빗대서, 그래, 학이라고 하는 것과 빗대어서, 그죠? 예. 자, 결국은 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갇혀 있다 그랬다? 그래, 세장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마 이 매창은 됐나요? 예, 세장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갇혀 있는 어떠한 공간이다라고 봐줄 수 있겠죠. 그죠? 예, 그것이 뭐 일종의 희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또 공간으로 봐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예. 아니면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니? 결국은 자신의 어떤 신분 정도로 된다고요. 또 한정시켜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자신의 어떤 기생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도로 그래 봐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이야기야.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옛 언덕을 그리워한다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자신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것 정도로 그렇게 해석해주면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뒤에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죠? 예.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가볼까요? 그죠? 오케이. 1번.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된다고요? 그래. 가장 적절한 것은 오치오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뭐 가나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아직까지 안 봤으니까 뭐를 집중적으로 봐주면 되겠다? 가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봐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럼 첫 번째 갑니다. 가에서는 모두 색채감이 있는 시어를 대조하여라고 이야기했는데, 야, 재밌다. 보세요. 색채감이 있는 시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뭘 드러낸다라는 거야? 그래, 색채적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런데 요거 조심하세요. 색채감이 있는 시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다고요. 색채를 드러내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됐니? 예.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는 선생님 까마귀는 검은색, 그 다음에 학은 흰색 이래가지고 색채감이 있는 시어 아니겠습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까맣다 희다라는 거 직접적으로 제시가 안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그거 가지고 색채감이 있는 시어라고 보기는 어떤다고요? 모호하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러면서 이제 화자가 처한 현재 상황을 감각적으로 부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오히려 이건 더 이상 또 맞지가 않는 것이 되어버리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선지 1번은 어떤다고요? X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가에서는 모두 화자의 의지와 대립하는 자연물을 묘사하여 됐습니까? 예. 그다음 화자의 복합적 심리를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화자의 의지와 대립하는 자연물 대표적인 게 뭐가 되겠어요? 까마귀 정도로 탄다고요? 봐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까마귀는 숲에서 탄다고 떠들썩하더라라는 걸 통해 가지고 대조적인 어떤 대상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화자의 복합적 심리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화자는 어떤다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거 아니겠니? 그렇다 그러면은 선지 2번 정도는 어떤다고요? 가에서에 대한 설명은 맞다 정도 봐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3번 가에서는 모두 계절적 배경을 암시하는 시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계절적 배경이 어느 계절이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지가 않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가에서는 화자의 독백적 어조를 일관하더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렇지. 화자의 독백적 어조를 일관했다. 그러면은 이것과 반대되는 건 뭐야? 결국은 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말을 건네는 어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화자의 독백적 어조가 전체적으로 나타나 있더라. 이런 말이 맞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다시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다음 5번. 가에서는 화자의 공간 이동에 따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공간적 배경 따로 나온 거 있어?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화자의 이동적 모습이 나타나 있니? 그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럼 얘도 틀렸다.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건 어떻게 돼요? 2번, 4번.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요거, 그 다음에 명시적인 청자. 요거 정도만 한다고요? 딱 잡아주면 되겠죠. 근데 이거 봐봐라. 명시적인 청자에게 말을 건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야? 무엇사? 맞습니까? 그거 나오면 끝나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됐습니까? 2번 문제 갑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 가 작품 내용 바로 또 갖다 집어넣으면 되지 않겠니? 그죠? 오케이. 그러면 제1행에 돌아갈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죠? 예, 어디에 있는 거야? 그렇지. 제2행에 나와 있는 곤륜산이라는 지명으로 탄다고요?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곤륜산. 그죠? 그것이 어느 공간이야? 옛 언덕으로 되는 거니까. 자, 선지 1번 맞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3행에, 그죠? 외부 풍경과 제4행에 어떤다고요? 내면적 감정은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제3행에 갑니다. 보세요. 뭐라고 해놨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자, 요래놨네요. 청전에 날 겨물고, 그 다음 창공은 끊어지고, 구령에 달 밝은데 꿀길만 고달프다라고 이야기했어. 잠깐만. 뭐가 좀 이상하다. 자,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제3행의 외부 풍경과 제4행의 내면적 감정은 됐습니까? 예. 자, 뭐라 그랬어요? 대조적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어때야 된다고요? 제4행의 내면적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달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고달픈 것이 무엇 때문인데요?를 따지고 들어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났잖아요. 청전에 날 저물어서 창고는 끊어졌기 때문에. 맞죠? 예. 그래서 어떤다고요? 꿈길만 만다고요? 고달프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대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에 나와 있는 이러한 어떤 모습 때문에 화자는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없어? 아니요. 아닙니다. 학은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없어?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은 고달프다라고 하는 화자의 내면 심리와는 어떤다고요? 대조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는 거 알 수 있겠네. 에이, 그럼 답 나왔네. 몇 번이 됩니까? 2번 끝. 이래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제5행에, 그죠? 여윈 그림자라고 하는 것의 나약한 이미지는 제7행의 병이 기포로 연속되고 있더라. 그렇죠? 여윈 그림자, 나약해. 그 다음 병이 들어서 갈 수 없더라.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5행의 홀로라고 하는 외로운 타자의 처지는, 그죠? 예. 제8행의 슬픈 울음과 연결되고 있더라. 그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6행과 8행은 청각적 심상을 바탕으로 라고 했는데, 까마귀, 뭐라 했습니까? 떠들썩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제8행은 됐니? 예, 어떤 모습인데요? 하니까 슬픈 울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까마귀들 신나서 온 숲이 떠들썩. 맞습니까? 예. 그래서 까마귀였던 떠들썩하는 어떤 울음소리와 그 다음에 학이 가지고 있는 즉, 뭐 하자라도 관계없겠죠. 그죠? 예. 슬픈 울음은 서로 뭐를 얘기한다? 대조적이다라는 것 알 수 있겠네. 에이. 그러면 답 나왔네요. 그죠? 예. 자, 몇 번이 된단가? 5번 선지는 맞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2번 선지가 바로 틀렸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은 나에 관한 것이고, 4번은 다에 관한 것이고, 그죠? 예, 5번도 다에 관한 것이고, 그죠? 예. 그 다음에 6번. 자, 이거 볼게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됐니? 예. 자, 가다를 감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요것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가에 대한 설명 나와 있죠. 그렇습니까? 예, 그거 잠깐 볼게요. 그래서 기녀라는 신문적 장벽에 갇혀 지냈던 작가의 자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다고요? 나타난 시드라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매창이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조선시대 때 황진이와 쌍벽을 이루던, 그죠? 유명한 기생이었다라는 거야. 됐니? 예. 그래서 시소화에도 굉장히 능했던 인물이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선지 1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죠? 일단 우리는 가만 알고 있으니까. 그럼 가에서 옛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이 되겠어요? 화자가 돌아가고 싶어 하는 곤륜산과 같은 공간이 되겠죠. 그죠? 그 옛 언덕은 작가가 기녀의 처지로 속박되기 이전에, 그렇죠? 예, 영위했던 삶의 터전으로서 병든 기녀라는 이중의 불필요함을 느끼지 않았던, 그렇죠? 과거의 시공간을 표상하고 있더라. 그렇죠. 그래 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 같더니, 예. 그래서 옛 언덕을 그리워한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현재와는 다른 어떤 처지로서의 공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또 예시란 말 통해서 과거의 공간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현재와는 어떤다고요? 다른 과거의 어떤 시공간, 즉 속박되기 이전에 영위했던 삶의 터전, 예,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근데 이제 2, 3, 4, 5는 나다에 관한 것이니까, 그죠? 예. 이제 또 우리는 뭐 읽어봐야 되겠니? 아이고야, 나지문 또 읽어봐줘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예. 자, 요 나지문 또 잠깐 볼게요. 작가 누가 된다고요? 박일러, 그죠? 예. 그 다음에 작품 제목은 선상단. 이거야? 워낙 유명한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박일러 선생이, 그죠? 호는 어떤다고요? 노계입니다. 됐나요? 노계. 됐습니까? 예. 노계 박일론 선생이라고 했는데, 그죠? 예.
이때 노계를 가지고 늙은 닭이라면 안 돼. 그죠? 예. 이때 노계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은 영천에 가게 되면은 노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됐습니까? 예. 그 지역을 어떤다고요? 자신의 호로 삼은 거다. 그래서 박일로 선생을 모셔놓은 공간이 노계서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 그래서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뭐 대학 가게 되면은 그죠? 예. 예전에 우리의 어떤 전통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답사 활동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노계서원 한번 가보세요. 그 노계서원 앞에 가게 되면은 바위가 하나 있고 그 바위 보게 되면 시가 한 수가 또 새겨져 있어. 아마 박일로 선생의 작품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조홍시가라고 하는 작품 아마 알 거야. 그죠? 예. 그래서 소반 위에 놓인 감이 붉은 감이 곱게도 보이나다. 그죠? 예. 뭐예요? 유자가 아니라도 품은죽도 하다마는 부모가 반길리 없을세 글로 인해 서러워하노라. 바로 그 조홍시가라고 하는 시가 그 바위에 또 새겨져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뭐 박일호 선생은 우리가 임진왜란 바로 전후의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예. 그리고 박일호 선생은 임진왜란 때에 의병 활동을 하다가 그죠? 예. 결국은 자신의 가산을 어떤다고 다 들여가지고 의병 활동했단 말이야. 근데 돌아오니까 어때요? 종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고, 그죠? 불불이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때 이제 자신의 어떤 가난한 처지를 드러낸 시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누황사라고 하는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후에 이제 선조가, 그죠? 이 박일로 선생의 처지를 알고 그에게 벼슬을 하사해요. 됐습니까? 예. 그 벼슬이 바로 뭔데요? 하게 되면은, 바로, 부산진, 됐나요? 그러니까 부산진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이 부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쪽이잖아요. 그죠? 요즘으로 따진다 그러면 해군 사령관, 됐습니까? 예. 그래서 부산진 첨사,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사, 뭐, 흔히 말하는, 수군 통제사, 그죠? 예. 정도 휘하에, 그죠? 예. 그런 어떤 지위를 보여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박일로 선생이 부산진에 도착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배라고 하는 것들을, 그죠? 예. 점검을 하면서 탄이라고 하는 것은 탄식이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상이라고 하는 건 배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탄이라고 하는 것은 탄식 이래 되는 것이니까 공안적 배경에다가 정서까지 어떤다고요? 같이 드러난 것이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예. 그때 지은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처음부터 갑니다. 보세요. 예. 자, 조그만 이 몸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누굴 이야기하는 거야? 바로 화자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병중에 들었으니,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자신의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런 병중에 들었으니 분풀이도 한풀이도 어떤다고요? 어려울 듯 하다마는 그럼 이때 분풀이나 한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분풀이 한풀이 얘기하는 거겠어? 외적에 대한 분풀이 한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러나 됐습니까? 예. 죽은 제갈량도, 그죠? 예, 살아있는 사마중다를 멀리 만다고요? 쫓아냈더라. 그죠? 예. 그럼 다시 한다 그러면, 죽은 제갈량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온전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온전하지 못한 제갈량도, 그죠? 예. 그 사마중다를 뭐 했다고요? 살아있는 사마중다를 만다고요? 내쫓았다. 그죠? 예. 승리했더라, 이겼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발 없는 손빈이도 됐으니까, 예, 만다고요? 방연을 만다고요? 사로잡았더라. 그러면 온전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보세요. 제갈량이나 손민 같은 경우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죠? 예, 사마중다를 쫓거나 방연을 잡았던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야. 그죠? 예. 자, 그런데 하물며 이 몸은 됐습니까? 예, 손민과 달리 만다고요? 나는 수족을 갖추었고, 다시 한다면 손발 다 있고, 그죠? 예. 또 목숨을 이어 있더라. 누구와는 달리요? 그래, 제갈공명과는 달리 난 또 살아있는 존재 아니냐. 그러면은 앞에 나와 있는 제갈공명이라든가 손빈보다는 어떤다고요? 현재 처지로 본다면은 나은 처지 아니겠느냐. 그죠? 예. 그래서 죽은 사람도 발 없는 사람도 다 저렇게 했는데 그래, 손발 있고 그다음 살아있는 내가 뭘 못하겠어? 라고 하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이제 보세요. 예. 쥐떼와 개떼 같은 도적들을 됐습니까? 예, 바로 뭐예요? 외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들에 대한 어떤 분한 마음 됐습니까? 그것을 이제 쥐떼, 개떼, 도적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니? 그러면서 잠시나마 저할 소냐, 저하다라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그죠? 예, 두려워하겠느냐, 그죠? 예, 다시 갑시다. 고전 시간은 종결 의미까지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그죠? 예, 두려워하겠는가. 그렇죠? 예,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두려워한다라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표현법법 이야기해봐. 아, 서리법,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비선에, 그죠? 비선이라는 것은 날아다니는 선이라고 했으니까 요즘을 따진다 그러면 어떤다고요? 전투함 가운데서도 아주 빠른 전투함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 비선에 달려들어서 선봉을 거치면이라고 했는데 선봉이라는 게 뭐냐면은 싸움에서 된다고 제일 먼저 앞서가서 된다. 적을 치는 무리를 선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적의 또 앞머리를 다시 한다면은 선봉으로 된다고요. 거치면. 다시 한다면 또 내가, 그죠? 예. 선봉장이 되어가지고 적들을 맞이한다면. 그죠? 예. 자, 9, 10월에, 9, 10월이라는 건 가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9, 10월 서릿바람에 낙엽같이 됐습니까? 그러면 낙엽은 어떤다고요? 보조관념이 되겠죠? 그 원관념 이야기해봐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쥐떼, 개떼, 도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해칠 것이야. 그죠? 예. 다시 한다면은 그 날아다니는 당연히 빠른 그런 어떤 전투함에, 그죠? 달려들어서 내가 선봉장이 되어서 저 선봉을 됐나요? 적의 선봉을 어떤다고요? 소위 말해서 이 칼로 어떤다고 무찌른다면, 그죠? 예. 뭐 같이? 저 9, 10월 가을에 서리바람에 떨어지는 낙엽같이 어떤 우두두두두두 됐습니까? 예. 그들의 머리를 다 해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거죠. 됐나? 예. 어이구야. 그죠? 예. 뭘 드러내고 있어요? 자신의 용맹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다고요? 그렇게 제시한 것이더라.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됐나? 예. 그러면서 이제 7종 7금을 우리인들 못하겠느냐. 자, 이런 해석 그대로 하면은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 요 7종 7금이라고 하는 것은 고사로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죠? 예. 보통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니는 뭐라고요? 내 손바닥 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됐습니까? 예. 제가 공명이 맹획이라고 하는 장술로 탄다고요. 사로잡을 때 뭐 한다고요? 썼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명의 입장에서 저 맹획이라는 인물이에요. 그죠? 예. 자신에게 굉장히 소중한 인물이야. 그래서 저 녀석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죠? 예. 천군만마를 얻은 거나 다름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싸움에서 맹획을 사로잡았어. 그럼 맹획이 어떤다고요? 아, 오늘은 지역적 불리함 때문에 내가 졌어이다. 그래, 알았어. 일단 놓아줄게. 됐습니까? 예. 그리고 또 다시 잘 잡았어. 아, 오늘 어떤다고요? 시간에 나를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또 잡혔어. 그죠? 놓아줄게.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소위 말해서 7번 다 놔주고 10번 잡았어. 됐습니까? 예. 그랬더니 맹획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졌어이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진짜 제갈량에게 충심을 다해가지고 한다고요. 그래. 바로, 복종하더라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7종 7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죠? 예. 다시 하면은 내 손바닥 위에서 탄다고요. 눈르게 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7종 7금을, 그죠? 예. 우리인들 못하겠느냐. 다시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 저 외적들을 탄다고요. 잡았다 놓아주고, 잡았다 놓아주고. 그래서 우리 손바닥 안에서 탄다고요. 가지고 놀 수 있어.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다시 갑니다. 어리석은 섬 오랑캐들아. 아이고야, 땡땡,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오랑캐들, 뭐가 되겠어요? 청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잠깐만. 요거 앞에서 우리 문제 풀다가 뭐 나왔어요?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죠? 오케이. 에이, 그럼 합의됐네. 그죠? 예. 자, 어리석은 저 섬 오랑캐들아, 어서 항복하려무나. 됐습니까? 예. 그래서 항복한 자는 만다고요? 우리가 죽이지 않는 법. 그래서 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다 그러면 섬 오랑캐 너희들을 굳이 구태여 섬멸하랴. 다시 한번 다 죽여버리겠느냐? 아니야. 항복하면은 우리 안 죽여. 됐어? 그러니까 어서 한데 항복해. 라고 하는 거죠. 여기 설례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임금님의 성덕이 더불어서 살자 하시니라. 다시 한다면은 우리 임금님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 우리 임금님 덕은 됐나요? 너희들과 함께 어떤다고요? 그래,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어서 뭐 하라는 겁니까? 항복해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래서 이제 태평천하의 그죠? 예. 요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평정치를 했나요? 예. 바로 태평세월을 구가했던 그런 어떤 중국의 유명한 임금이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요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임금에 대한 걸로 봐줘야 되겠어? 비유적편으로 봐주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태평스러운 세월에, 그죠? 우리 임금님의 신하와 백성이 되어서, 그죠? 예. 1월에 강화는, 자, 1월, 요거 뭐에다가 많이 빗댄다고 이야기했지? 임금에다가 많이 빗댄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강화라고 하는 것은 빛을 이야기하는 거야. 다시 한다면 해와 달의 빛. 다시 우리 임금의 뭐라고요?
은혜는 이렇게 같이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침마다 거듭하거늘 조부조하거늘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럼 다시 한다면 우리 이윤금의 은혜는 어떤다고요? 매일같이 돌아와. 됐습니까? 예, 계속 반복이 돼. 한마디로 한다. 끝이 없어. 됐어? 그래서 전선, 다시 한다면 싸움배 타던 우리 몸도 이제 어주 나왔죠. 어주가 뭐예요? 고기잡이 배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다고요? 투쟁 싸움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어주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 자연적 공간에서 노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대조되는 배의 모습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주에서 뭐 한다고요? 노래하고 또 가을달 봄바람이 높이 베고 누워서 성대에 다시 한다면은 태평 성대에 그죠? 예. 파도 없는 바다를 다시 보려 하노라. 그럼 파도 없는 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 한다겠어요? 바로 왜 어떤 태평 세월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예. 태평 세월을 다시 뭐 한다고요? 다시 보려 하노라라는 것은 다시 우리가 누리려고 하노라 이렇게 또 해석해 주면 되지 않겠니? 됐니? 예. 그래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야. 우리 태평천하에, 그죠? 예, 우리 임금님의 친하와 백성이 되어서 저 임금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거듭하거늘 싸움배 타던 우리 몸도 이제 뭐 한다고요? 그래, 자연을 즐기는 고깃배에서 노래하고 또 가을달 봄바람에 높이 베고 누워가지고 이 태평성대에 파도 없이 잔잔한 바다 우리 그거 다시 보는 거 어떻니?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 너희들 뭐 하라는 얘기야? 항복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겠나?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상탄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뒤에 문제 한번 또 가보도록 합시다. 그죠? 예. 아이고, 1번 문제 요거는 이제 바로 해결돼 버렸죠. 그죠? 예. 자, 앞에서 우리가 2번하고 4번 정도 됐습니까? 예, 볼 수 있었는데, 뭐 선지 4번에 보니까 바로 나에서는 명시적인 청자들, 다시 한다면 이 섬나라 오랑캐더라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예. 그래서 말을 건네는 어조를 썼고 있더라. 그럼 뭐 답은 뭐 4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됐습니까? 예. 나의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기역 뭐라고 돼 있냐? 자, 조그마한 이 몸이, 그죠? 병중에 들었더라. 그러면 기역에 제시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제시된 이 몸은 수적을 갖추고 있다 할 때 이 몸의 상태는 서로 뭐 한다고요? 상반되면서 화자의 내적 갈등을 증폭시킨다라고 했는데, 잠깐만. 일단은 기역에 제시된 이 몸은 어떻게 한다고요? 병든 이 몸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니은에 제시된 이 몸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수적이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죠? 예. 서로 상반되면서라고 하는 것, 일단은 그 자체가 맞다고요. 이건 맞지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병들었어도 기본적으로 손발은 어떤다고요? 갖추어져 있다라는 거잖아. 다만 이제 표현이 어떤다고요? 병든 것은 나약함의 이미지고, 수적이 갇혔다라는 것은 그래도 어떤다고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래 본다 그러면은, 그래, 상반됐다고까지는 어떤다고요? 그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문제는 이거는 내적 갈등을 어떤다고요? 증폭시킨다라는 것은 뭐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오케이. 그렇다면은 답은 어떤다고요? 적절한 것은 그랬으니까 얘는 틀린 것이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기역에 제시된 이 몸의 상태, 먼저 병든 상태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미음에서 우리 몸이 전선을 멀리하고 어주를 선택하는 배경이 된다. 잠깐만요.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전선을 멀리하고 고기잡이 배를 선택한다고? 에이,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얘는 또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니은에 제시된 이 몸의 상태, 다시 한다면 수족을 갖추어 있더라. 그죠? 예, 그리고 나 아직까지 목숨 이어 있어, 살아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 상태는 디귿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7종 7금의 과업을 수행하는 조건을 해준다. 그렇네. 7종 7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다고요? 제가 공명이 맹행을 잡았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우리도 됐습니까? 일단은 우리 내 몸 뭐 한다고요? 제가 공명같이 내가 아직 죽은 것도 아니요. 살아있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손빈이처럼 발 없는 거 아니야. 내 수조 다 갖춰져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뭐 할 수 있어? 내 7종 7금 할 수 있어. 맞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은 답이 어떻게 된다고요? 3번 정도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디귿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7종 7금에 대한 자신감은 그렇죠? 예. 리을에 제시된 너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상충된다고 했는데
너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되는데요? 봤더니만은 리얼, 그죠? 예. 너를 굳이 섬멸하라라고 했는데 아니죠. 너에 대한 태도가 상충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 일단 너라는 존재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원래는 어떤다고요? 잡을 수 있는 존재야. 맞습니까? 근데 다 섬멸하려 하냐라는 것은 설지편이죠. 우리 너 다 죽이려고 안 해.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7.7금. 우리 너희들 다 한다고요? 잡아들일 수 있어. 그리고 우리 너 죽이려고 그러면 다 죽일 수 있는데 우리 너가 안 죽여. 됐습니까?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상충한다라고 보기는 곤란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을에서 회유의 대상으로 설정된 너. 됐습니까? 예. 뭐라 했어요? 항복해라. 맞습니까? 예. 근데 미음의 제시는 우리 몸에 포함됨으로써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회유의 대상으로 설정된 너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죠? 예. 그런데 미음의 제시는 우리 몸에 포함됨으로써라고 이야기했는데, 미음 요 잠깐만 보도록 합시다. 그죠? 예. 그러면 이때 우리 몸도, 그죠? 어주에서 노래하고 라고 했는데, 그죠? 예. 그러면 전선타도 우리 몸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죠? 예. 뭐라고 할 수 있겠니? 우리 몸에 포함됨으로써 화자의 내적 갈등. 근데 이거는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겠죠. 됐습니까? 예. 됐니? 왜냐면은 지금 앞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야? 행복해라.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탄다고요. 같이 이렇게 놀아보는 게 어때? 하면서 이거 계속 많은 거 회유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화자의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그죠? 예. 자, 그렇다 그러면 답은 3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다에 대한 것이고, 5번도 다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6번 됐습니까? 예. 자, 보기 내용 속에서 됐니? 예. 자, 나와 관련된 것만 조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죠? 예. 자, 나는 일어났네요.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작가의 소망을 중심으로, 그죠? 예. 작가의 소망, 뭐가 되겠습니까? 아유, 저 외적들은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진짜 다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싶었던 거야? 항복받아가지고, 그죠? 예. 같이 어쩐다고요? 사랑하면 안 되겠느냐? 라고 하는 거, 그죠? 뭐, 자신감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죠? 예. 자, 그러면은 2번 선지 갑니다. 나에서의 화자는 우리 임금 성덕을 내세워서 대외적으로는 어리석은 송오랑캐 관용을 베풀고, 맞죠? 예. 대내적으로는 요순 국민이 되겠다라는 공동체 차원의 욕망을 부각시키고 있구나. 요거 맞는 이야기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그 다음, 나에서 화자는 전란을 하나의 결핍으로 여기면서 파도 없는 바다의 형상에 빗대어. 그래, 파도 없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월을 이야기하는 거야? 태평성대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거기에 빗대어 전란 없는 태평성대가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학적인 시공간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럼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결국은 다를 읽으면 어떤다고요? 답이 튀어나오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이제 다 지문 갑니다. 됐습니까? 예, 다 지문 갑니다. 예. 자, 다짐은, 아이고야, 이건 수필이죠. 그죠? 예, 복합갈래라서 고전시가 두 작품에다가 수필 한 작품이 세트로 묶여져 있는 거네요. 그죠? 예. 자, 닥터 이상의 오윤경과, 그 다음에 설생의, 만다고요? 재회라고 이야기했네. 그죠? 예. 그러면은, 오윤겸이라고 하는 인물, 그 다음에 설생이라고 하는 인물, 됐습니까? 예. 재회해놨더라. 자, 이게 뭘까? 자, 이제 한번 가볼게요. 예. 자, 좀 내용이 기네요. 자, 광해군 시절에 됐습니까? 예, 구체적인 시대명 나왔죠? 자, 누가요? 설생이란 사람이, 그죠? 예, 한양의 청파에 산다고 살았더라. 그래? 누가 나왔어요? 설생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됐니? 예, 한양에 어디에 살았다고요? 청파라고 하는 곳에 살았더라. 됐니? 예. 그래서 그는 문장이 풍부하고 기계와 절개를 숭상했더라. 인물에 대한 소개 나왔으니까 그대로 잡아주고요. 그래서 과거를 준비했으나 운수가 좋지 않아서, 그죠? 예, 그래. 과거 준비했으나, 만다고요? 예, 운수가 좋지 않아서. 결국 만다고요? 합격은 하지 못했더라. 급제하지는 못했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일찍이, 그죠? 예, 추탄 오윤경과 매우 친했더라. 자, 인물 또 나왔네요. 누구 나왔습니까? 오윤겸이라고 하는 인물가 나왔네요. 자, 개축년에 구체적인 시대명 나왔죠. 그죠? 예. 자, 임목 대비 폐비 사건이 일어나자 설생의 계연이, 그죠? 예, 오윤겸이 말했다. 윤리와 기강이 사라졌으니 벼슬을 해서 뭐 하겠나? 나와 함께 유람하며 떠나지 않겠느냐? 자, 설생이 오윤겸에게 탄다고요? 유람을 만다고요? 권유했더라. 다시 한다면은, 벼슬 할 필요 뭐 있겠어? 됐습니까? 예. 왜요? 임목 대비 폐비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와 기강 사라졌다고 해서 이런 더러운 조정에
내가 벼슬에서 뭐 하겠어. 그죠? 내하고 어떤다고 해서 자연이나 보러 떠나는 게 어떻겠느냐. 그죠? 예. 자, 그런데 오윤겸은 부모님이 살아계시기에 멀리 떠날 수 없다며, 그죠? 예. 아이고, 미안해요. 된다고요? 사양했더라. 됐습니까? 이유는 뭔다고요? 아, 부모님이 구존하고 계셨다. 살아계셔서 그들을 내가 봉양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자, 한 달 뒤 설생의 집에 가보니 설생은 이미 떠나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어이구, 혼자 떠나갔네요. 그죠? 예. 자, 이제 인조 반정 이후, 그죠? 예, 갑술련에 됐으니까, 예, 오윤겸은 관동관찰사가 되어서 지역을 순시하다가 영랑호에, 그죠? 예, 영랑호 또 많이 나오죠? 우리 강릉에 있는 호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죠? 예. 어디에 나와요? 관동별거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영랑호에 배를 띄웠는데 호련한 안개와 파도 아득한 구름 사이로 배를 저오는 사람이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어떤다고 설생이었더라. 야, 오윤겸 한다고요? 강원도 관찰사가 되어가지고 어디에서 영랑호에서 놀고 있는데, 그죠? 예. 설생의 어떤다고 찾아오더라. 자, 뭐 했습니까? 재회죠. 그죠? 예. 그래서 오윤겸은 매우 놀라서 설생을 배 안으로 맞이했다. 그가 마치 하늘의 구름 사이에 내려온 사람이냐? 오! 하늘의 구름 사이에서 내려온 사람. 어떤 사람 같아요? 신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신선의 풍모를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처하는 곳을 물으니 설생은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사는 곳은 양양관야로부터 동남쪽 6, 70리에 떨어진 회룡굴이라는 데지. 그죠? 예.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깊고 공백한 곳이라서 사람의 발걸음이 거의 닿지 않는다네.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아서 갔다 오는데 한나절도 안 걸리니까 우리 함께 가보지 않겠나. 그죠? 예. 그래서 자신이 사는 회룡굴에, 그죠? 누구를요? 바로 오윤겸을 한다고요? 초대를 했더라.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공이, 다시 한다면 오윤겸이, 그죠? 그를 따라갔다. 어스름한 무렵에, 저녁 무렵에 산기슭에 이르러서 스님들이 타는 가마를 타고 계곡으로 들어갔다. 험한 산길 몇 리를 지나니까 깎은 듯한 푸른 절벽이 우뚝 서 있었다. 그 형세가 기이하고 웅장해서 사람의 눈을 놀라겠다. 저 뭐예요? 바로 가는 공간에 대한 뜻입니까? 회원불로 들어가는 공간 묘사죠. 그죠? 예. 자, 어떤 공간이라는 거야? 기이하고 웅장해서 사람의 눈을 놀라겠더라라고 하는 것이니까 뭔가 신비로운 어떤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간이 성문처럼 갈라져 있고 또 좌우로 맑은 시냇물이 쏟아 나왔는데 그 성문 옆이 바로 뭐라고요? 회룡굴이었더라라는 거. 그래서 설생이 거처하는 회룡굴로 가는 공간에 대한 모습을 지시했는데 그런 어떤 공간 묘사는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 회룡굴로 가는 그 공간이 그죠? 예, 속세와는 조금 다른 신비로운 어떤 공간이라는 것을 지시한 거죠. 됐니? 예. 계속요. 돌길은 낭떠러지를 오른쪽으로 돌며 올라가는데 굴곡이 심하고 가팔랐다. 칡동굴과 나뭇가지를 부여잡고 나아가니 비로소 굴이 나왔다. 아우, 찾아가기 굉장히 험난해. 몸을 구부렸다가 매달렸다 하면서 들어가 보니 별천지였다. 이야, 뭐라 했어요? 별천지였더라. 그럼 별천지라는 건 뭐예요? 인간 세계와는 다른 그런 세상을 우리가 별천지라고 얘기하죠. 보통 이상향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별천지라고 얘기해. 그래서 그곳은 땅이 매우 넓고 토질도 비옥하여 거주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오! 뽕나무와 삼나무가 그늘 동산을 만들었고 배와 대추나무는 숲을 이루었다. 자, 한마디로 어떤 공간이라는 거야? 그렇지, 별천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속세와는 다른 공간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죠. 자, 계속 설생의 거처는 굴 한가운데 있었는데 지극히 화려하고 또 그윽했다. 공을 다시 한다면 오윤겸을 마루로 인도해서 산의 짐을 다 올렸다. 기묘한 과실들이 지극히 향기롭고 달콤했으며 인삼은 또 팔뚝만큼이나 굵었다. 이야, 인삼이 잘 자랄 정도면 그 땅은 굉장히 비옥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자, 서로 이끌며 밖으로 나아갔다. 숲풀과 산봉우리, 샘물과 뭇돌의 기이하고 웅장하고 화사한 모습은 다 형언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오윤겸은 마치 방장산, 어이구야, 이때 방장산이 뭐냐 하기 때문에 신선이 사는 산을 우리가 방장산이라고 얘기해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중국의 방장산이라고 하는 공간은 신선들이 어떤다고요? 거처하는 산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존재해. 여하튼 방장산에 들어온 듯 황홀해서 자기가 벼슬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 추하게, 어이구야, 오윤겸은 자신이 어떻다고요? 벼슬살이, 다시 한다 그러면은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 강원도 관찰사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오히려 더 추하게 느껴졌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오윤겸이 누구에게? 설생에게 뭔다고요? 말했더라. 산수가 맑고 깨끗해서 정말 마땅한, 됐습니까? 예. 은자가 지내, 마땅히 은자가 지낼 만하네.
다시 한다면 자연의 속세에서 벗어나서 자연에 숨어 지내는 자. 됐습니까? 예, 가 지내면 한글이요. 가게가 풍족하지 않을 텐데 산중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마련했나? 그때 설생이 웃으며 대답했다. 내 일찍이 왕래하며 노는 데가 이곳만은 아니라네. 내가 속세에서 도망쳐 나온 뒤부터, 그죠? 자, 요소부터가 이제 뭐가 되겠어요? 아마 그동안의 어떤 이야기를 뭐 해주겠어? 요약해 주는 거 아니겠느냐. 왜? 저 앞에서 설생이 오윤겸에게 우리 유람하자 그랬는데, 그죠? 예, 오윤겸이 나 부모님 때문에 못 가오. 맞습니까? 한 달 후에 설생이 어떤다고요? 집을 떠났다. 그런데 어떤다고? 강원도 관찰사가 된 무렵에 다시 만났더라.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설생이 무엇했는가? 그거 궁금하겠죠. 그죠? 예. 그럼 설생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세에서 도망쳐 나온 뒤부터 내키는 대로 유람하며 구경하느라 하루도 한가한 날이 없었지. 서쪽으로는 속리산에 들어가 봤고, 북쪽으로는 묘양산까지 갔고, 남쪽으로는 가야산, 두리산, 승지를 찾았고, 무려 동방의 산천 가운데 특별히 절경을 알려준 것을 다 가봤다.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무성한 숲을 베어서 내 집을 지었고, 황무지는 개간에서 농사 지었지. 혹은 1년을 살다가, 혹은 3년을 살다가, 그 흥이 다하면 또 다른 곳을 옮겨갔지. 이런 이유로 내가 거처한 것 가운데에서 산의 기이함과 물의 절묘함, 그리고 농가집의 넓고 화려함에서 이것보다 10배는 더한 것도 많다네. 자, 여기까지 뭐 되겠어요? 그간의 어떤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요약을 해준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다만 세상 사람 중에는 아는 이가 거의 없더라. 그래서 오윤금이 다시요. 설생의 어떤 종들을 보니 모두 또 준수하고 아름다웠다. 다시 한다면 그를 따르는 자를 보니까 전부 다 한다고요? 아름다웠더라. 그래서 많이들, 그죠? 예. 악기를 익히고 있었는데 물어보니, 그죠? 모두 첩의 또 자식들이었더라. 이야, 설생 첩들도 뒀어. 그죠? 예. 또 거기다 자식 다 있어. 또 가무를 하는 미도, 그죠? 아름다운 여성도 연하운 명이 되었는데 모두 또 오묘하게 아름다웠다. 그래서 오윤겸이 또 더욱더 기이하게 여겼더라. 오윤겸은 설생의 득이한 모습을 보면서 티끌 같은 세상에 얽매인 자기를 되돌아보며 뭐 한다고요? 한숨을 쉬고 느꼈다. 맞습니까? 왜 자기는 이렇게 속세에 처해 있어야 되는가? 저 자연에서 저렇게 어떤다고 살 수 있으면 안 되겠는가? 그죠? 예. 그래서 시를 지어서 설생에게 주었다. 됐습니까? 예. 거기서 이틀을 머물고는 떠나오면서 설생에게 부탁했다. 뒷날 반드시 한양으로 와서, 됐습니까? 나를 방문해 주게. 다시 한다면 한양으로 나를 찾아와 주게. 그렇죠? 예. 자, 그로부터 3년 뒤 시간의 흐름이죠. 과연 설생이 오윤겸을 또 찾아왔다. 오윤겸은 그때, 그죠? 예, 전조를 잡고 있어서 설생에게 벼슬을 추천하려 했다. 자, 뭐라겠습니까? 벼슬을 추천하려 했어. 됐니? 예. 벼슬을 가진다라는 것은 어디에 살라는 거야? 속세에 살으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예. 지금 속세를 벗어나서 자연에 응가하고 있는 이 오윤겸의, 아니면 설생에게 있어서 자기 보고 벼슬 하라고? 이것보다 더한 욕은 어디 있겠어요? 됐습니까? 예. 그러자 설생은 됐네요.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렇죠?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버렸다. 오윤겸이 휴가를 얻어서 설생을 만나고자 다시 고개를 넘어 회룡굴에 갔다. 그러나 그곳은 이미 폐허가 되고 있었고, 설생을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사람 중에도 아는 이가 없었다. 오윤겸이 그 기이한 행적을 크게 탄색하고 애석한 마음으로 돌아왔더라. 그래, 하나의 뭐 일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 소설의, 그죠? 예, 한 작품 아니겠나. 그렇게 보면 되지 않겠어. 그죠? 그래서 수필보다는 어떤 소설로 가져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예. 자, 그럼 됐네요. 자, 뒤에 문제 가보겠습니다. 그죠? 예. 자, 4번 문제 갑니다. 보기에 제시된 공간을, 아이고야, 자, 소설 나오게 되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간적 배경 잡아달라고 그랬었죠. 그죠? 왜? 특히나 어떤 공간 나오게 되면 항상 그 공간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한다고요. 묻고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다의 인물을, 자, 인물에 관한 문제 또 그대로 연결되겠죠. 그죠? 예. 인물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일단 갑니다. 설생과 오윤겸이 A에서 맺은 교본, A에서라는 건 한양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젊은 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C에서 균열을 일으켰더라. 자, 누가요? 오윤겸이 설생에게 뭐 한다고요? 내가 벼슬을 추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얘기 되겠죠. 그것은 두 사람의 사회적 위기가 서로 다름을 확인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더라라고 했는데, 그죠? 예. 자, 보세요. 설생과 오윤겸이 A에서 맺은 교본이, 그죠? 예, C에서 균열을 일으킨 것은, 됐나요? 두 사람의 사회적 위기가 서로 다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된다고요. 사회적 위계가 서로 다름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됐습니까? 예,
바로 무엇 때문인 거야? 시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균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설생이 싫어한 속세의 것을 만다고요. 자신이 말하는 거야. 하라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신분상의 어떤 위계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예. 설생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만족감 느끼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벼슬을 하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오, 이거는 뭐 한다고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짓 하라는 이야기가 똑같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회적 위계가 다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래, 니는 어떤다고요? 높은 사람이고 나는 낮은 사람이고? 예, 그런 게 아니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사실 설생이 C로 돌아간 것은 됐습니까? 예, 됐니? 예. A에서 확인했던 오윤겸의 정치 입장이 국권이 유지되고 있다는 믿음 아니죠. 설생이 지금 한양으로 다시 방문한 것은 저 앞에 이제 회용굴에서 누가요? 오윤겸의 설생 보고 뭐라 그랬었지? 나중에 한번 한양 방문해 주겠나?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 말 때문에 간 것이지, 야, 오윤겸이 네가 어떻게 한다고요? 국권을 유지하고 있니? 그거 확인하러 갔다는 것은 뭐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근데 오윤겸이 B에서 다시 활용글에서 설생의 삶을 그래 선망하다가 그래 C에서 설생을 동정하는 때 C의 한양 땅에서 설생을 동정했습니까? 에이 그렇게 보는 것도 아니죠. 또 그것을 그의 초라한 행석 때문이다. 아니죠. 오히려 설생의 삶을 선망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의 초라한 행색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동정했겠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예. 아무래도 이 오윤겸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설생이 저 앞에서 과거에 운이 없어가지고 그좀 별사하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한 도움을 주려 했지 않았느냐. 그죠? 예. 그러나 이제 설생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자기가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권유했다. 그런 어떤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예. 4번, 오윤겸이 설생에게 다시 C라고 오라고 했던 것은, 한양으로 오라고 했던 것은, B에서 확인한 설생의 삶이, 잠깐만요. 설생의 삶이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 이것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죠? 오히려 오윤겸은 설생의 삶에 대해서 한다고 살펴보고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숨에서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5번. 오윤겸이 C를 떠난 설생을 찾아서 D를 재방문했을 때, 다시 한다면 마지막 회룡굴을 방문했을 때에 그곳이 폐허가 되어 있었던 것은 오윤겸과 제어하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설생을 결심 때문으로 볼 수 있겠더라라고 하는 것. 다시 한다면 분명히 이 오윤겸이 자신을 찾아올 거야. 그리고 나와탄다고요? 이곳에서 벗어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답은 뭐 5번 정도 봐주시면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다음 됐나요? 5번 문제 갑니다. 다의 A 부분을 됐습니까? 예, 다의 A 부분을 이라고 이야기했다. 그죠? 예, 다의 A 부분을 보기와 같이 재구성했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의 A 부분. 개춘년 인목 대비 폐보 사건이 일어나자 설생의 개연이 오윤겸에게 말했다. 윤리학 기강이 사라졌으니 벼슬은 해서 못하겠나. 나와 함께 유람이나 떠나지 않겠나. 그래서 오윤겸 부모님이 살아계시 멀리 떠날 수 없다면 상했다. 그렇지, 그 부분입니다. 그것을 보기와 같이 뭐 했다고요? 재고정했을 때. 야, 요거 잠깐 봐봐요.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 아니야.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요거 잠깐 봐봐라. 자, 특정 부분을 보기와 같이 재구성했다라는 것은 뭐 한다고요? 바꿔 썼더라. 됐나? 예. 그랬을 때에 그 과정에서 고려했을래요. 그럼 더 보세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바꿔 썼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바꿔 썼다라는 거잖아. 그죠? 예. 그러면은 뭐 해주면 되겠어요?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차이 나는 점을 뭐 한다고요? 찾아낸다면. 그 부분이 뭐 한다고요? 고려해서 갖다 집어넣은 부분이 되겠잖아요. 이게 되겠니? 예. 그럼 뭐 차이 나나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개축년 인목대위 폐비 사건이 일어나자 두 벗은 함께 감개하며, 됐나? 보세요. 두 벗은 함께 감개하며 시사를 이야기하다가 눈물을 뚝뚝 흘렸다. 됐나요? 설생이 이렇게 말했다. 이야, 요 부분 어떻게 한다고요? 다르죠. 이게 되겠니? 그죠? 예. 왜냐하게 되면은, 개축년에 인목대위 폐비 사건이라 설생은 개연이 오윤겸이 말했다 했는데, 그래서 오윤겸의 태도는 지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두 벗은 함께 감개하며 시사를 이야기하다가 눈물 뚝뚝 흘렸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그 부분이 다른 거야. 그죠? 거기에 윤리와 기강이 무너졌으니 선비로서 어찌 이상에 처하겠는가? 나는 이제 응가하려 하네. 자네도 마음이 있는가? 요거는 뭐 비슷한 얘기 같고요. 그래서 오윤겸이 이렇게 말했다. 그게 본디, 잠보세요. 요 부분 달라졌죠? 그게 본디 내가 품었던 마음인데 오늘 자네가 말해주는군.
됐습니까? 예. 자, 여기 어떻게 한다고? 달라진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내용이 어떻게 한다? 달라진 부분이다. 맞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어찌 자네와 함께 응가하고 싶지 않겠나? 그러나 부모가 계시니 감히 허락하지 못하겠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 부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또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내용 찾아주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오케이. 자, 뭐예요? 결국은 오윤겸이라는 인물도 뭐 하고 있다라는 거야? 내가 품었던 마음이더라. 맞습니까? 예.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죠? 예. 그럼 보세요. 설정에 말해서 기계와 절개를 숭상하는 그의 성격이 분명히 나타난다. 아니죠. 오윤겸과 설정의 관계가 대등하지 않고도 아니고요. 회령굴을 방문한 오윤겸이 자신의 별살, 이거네요. 오윤겸이 자신의 어떤 별살이에 대해서 보여준 회의적인 반응에, 맞습니까? 예. 그럼 다시 한다면, 오윤겸은 왜 그런 어떤 행동을 보였느냐라는 거야. 회령굴을 방문했을 때에. 그것은 앞에 나와 있는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도 원래는 뭐 하고 싶었다라는 거야. 그렇지. 이 속세를 벗어나서 자연에서 응가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나 부모님의 공양 때문에 뭐 하지 못했어?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설생의 모습을 봤더니 어떻다라는 거야? 자신이 별세라고 있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더라. 이렇게 되겠죠. 됐니? 예. 그럼 다음 몇 번이야? 그래. 요거 3번 이렇게 봐주면 되겠네요.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6번 문제, 그죠? 예. 마지막 다의 내용입니다. 세상에 대한 환멸 때문에 세속을 등진 한 인물의 삶을 중심으로, 그죠? 누굽니까? 설생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예. 욕망의 결핍과 충족의 관계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4번 갑니다. 보세요. 다에서 오윤겸이 별천지 같은 회룡굴에서 한숨을 쉬고 흐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권력으로는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 욕망을 자신의 권력으로는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 욕망을 충족할 수 어렵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이 너무 낮아서, 그죠? 나는 이상세계를 만들 수 없어. 라고 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앞에서 쉬고 흐느꼈습니까? 아니죠. 그죠? 자신이 지금 별세살이 처해 있는 자신에 대한 어떤 모습에 대한 회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죠? 예. 에이씨, 답 나왔네. 몇 번이야? 4번 끝. 이래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내 벼슬이 낮아서, 나 별천지 못 만들어서, 그래서 된다고 짜증나. 이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다에서 설생의 종들이 모두 첩의 자식들로서 회령굴에 기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속세에서 신분 차별로 인해 느낀 결핍감이 회령굴에서는 그렇죠. 없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다시 한번 첩의 자식이 등등 그 차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렇다 그러면 뭐 답은 4번 정도 그래 봐주시면 되겠네요. 됐나? 예.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